이번에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 물이나 공기처럼 살면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제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할 것들 뭐 시리즈 제목은 이겁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삶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몰라서 잘 못하고 그래서 힘들게 되는 것들. 예.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요거는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의 159쪽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 주제는 대화입니다. 예.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대화. 자,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화를 합니다. 예. 대화를 하는데 뭐 말을 못하는 사람 빼놓고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 대화를 해야 되고 대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자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 반대로 한마디 말이 불구대천의 원수를 만든다. 제가 쭉 해보니까 대화 자체가 대화법이 엄청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화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죠. 일단 요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실제 경험했던 얘기인데 어느 날 충남의 어느 시골에서 온 가족이 가족 불화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50대 아버지, 어머니, 30대 전후의 두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막 결혼한 큰 아들의 아내, 그 다음에 이제 막 낳은 갓난아기 손녀까지 총 6식구가 제 상담실에 총 출동했습니다. 이제 꽉 찼죠. 그래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뭐 어머니가 7년간 우울증 앓다가 나았는데 그 후로 가족들을 너무 심하게 닥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이제 어머니는 자신의 가족들이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온갖 성화를 다 부렸고 뭐 무슨 그 여기 상담실이 떠나갈 듯이 큰 목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목소리 자체가 강호동 같았습니다. 강호동처럼 드센 말투로 내 말을 도대체 듣지를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크게 했죠. 막 화내고 역정 부린 모습도 꼭 무슨 강호동이 막 화내는 것 같은 소리가 쩌렁쩌렁하고요. 뭐 또 목소리 톤도 높아가지고 귀도 아프고 뭐 하여튼 뭐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설득과 회유도 어머니에게 통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 자식들은 화병이 나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여튼 뭐 가족들과 어머니 사이의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일단 뭐 대화를 해야지 뭐가 상담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도록 시켜보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한 명씩 얘기를 시켜보았는데 서로 남탓하기 바쁘고 전혀 마음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자,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래처에 인사치레를 잘 하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결국은 아들이 내 말을 또 안 들어요. 이렇게 내 말을 죽어라 안 듣는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좋은 말로 듣기 좋게 하면 되는데 엄마가 진저머리가 나도록 같은 말을 반복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 듣자마자 그러는 너는 내가 말만 하면 무조건 귀를 막고서 나한테 고함을 치고 결국은 안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 이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이때다 싶은 느낌이 와서 이제 제가 끼어들었죠.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죠. 그런데 큰아드님의 말투와 목소리는 누구 닮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갑자기 흠칫 놀라다가 제가 질문하니까 이제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야 뭐 나를 닮았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그럼 엄마에게 배운 말투대로 엄마와 대화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엄마 아들이 엄마 닮은 게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찔렀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져 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자,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무조건 다른 가족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몇 년간 극으로만 치달았던 갈등이 이렇게 2시간 정도 상담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해소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대화들, 이런 잘못된 대화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잘못되는 경우는 너무 많죠. 이걸 저는 일종의 폭력 대화라고 부르는데, 자, 폭력 대화에 관한 우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폭력 대화. 폭력 대화라는 우화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혼돈이 온 세상의 확언과 EFT를 너무 열심히 퍼뜨린 결과 2020년이 되자 전 국민과 전 세계가 모두 웃음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한동안은 정말 편안하고 살만했지만 얼마 안가 사람들이 슬슬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이란 마치 악역도 대결 구도도 갈등도 없이 뻔한 결말의 해피엔딩 영화, 초딩도 유치하다고 보지 않는 영화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침 방송에 나오는 유치원생 보는 그런 아기자기한 동화처럼 이제 세상과 인생이 느껴졌죠. 이에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세상과 인생에 도리어 넌덜머리를 내자 혼돈은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상이 이렇게 지루하게 평화로워진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외치는 순간 갑자기 손이 움직이면서 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머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마와 나눈 이야기. 두둥.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미리 강조하건대 이 글은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과 절대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절대로 관련이 없습니다. 혼돈의 손을 움직인 정체불명의 힘은 스스로를 악마라고 일컬었습니다. 그것도 잡스러운 악마가 아니라 이 세상 유일의 절대 악마, 즉 유일마였습니다. 이 악마께서는 혼돈에게 세상을 한 방에 100% 확실히 도탄에 빠뜨릴 비책을 전수합니다. 다음이 그 비책의 일부분으로 일명 폭력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폭력대화법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구체적인 건수를 잡을 때마다 항상 일반론으로 말하라. 너는 항상 그렇더라. 너는 왜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냐. 너는 맨날 떠들더라. 네가 실수한 게 어디 한두 번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2. 두 번째, 불평과 불만을 모호하게 말하라. 절대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야 눈치만 보고 못 고치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게 좀 그렇잖아. 좀 그렇지 뭐. 거시기하네. 그냥 그래. 자,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을 모호하게 말하라. 세 번째, 항상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라. 이때 약한 마음으로 절대로 칭찬과 인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 칭찬과 인정은 비판과 지적의 따끔함을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딴 건 몰라도 그것은 안 좋아. 너는 바로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자, 네 번째, 무조건 우겨라. 이때 절대로 경청해서는 안 된다. 경청은 우기기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몰라 어쨌든 내가 맞아. 옆편 내가 왜 남편 하는 일에 끼어들어.
애들이 왜 부모에게 대들어? 이건 전통이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5번째, 토론할 때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물렸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무조건 같이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이전투구, 흙밭에 개싸움을 만들어서 똑같은 놈들이 되면 최소한 무승부는 될 수 있다. 정치인들의 토론이 보통 이런 식이다. 부부끼리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정 떨어져서 반드시 이혼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로 갈 수가 있다. 정 떼고 싶을 때 정말 좋은 대화법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건 그런데 당신도 말이야. 그때 그랬잖아. 나만 그랬어? 당신도 그때 거짓말 했잖아. 당신도 똑같아. 자, 뭐 이런 식이죠. 자, 6번째. 책임질 일이 생기면 반드시 주변 탓, 남 탓하라. 이때 절대로 내 책임을 인정해서 효과를 반감시키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교사들은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학생이 학습 부적응이네요. 예. 자,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닮아서 애가 공부를 안 하잖아. 뭐,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부 불순한 세력들 때문에 경제와 정치가 어렵습니다. 자, 여당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민주주의를 흔드는 야당 때문에 국가 발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의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원래 불치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남 탓하라. 그 다음에 7번째, 되도록 부정적으로 표현하라. 이때 절대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분위기를 반감시키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면접 보러 가는 아들에게 그런데 혹시 가다가 차가 펑크라도 나서 늦으면 어떡하니? 사업 시작하는 사람에게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잘 되겠니? 요즘 엄청 불경기라는데 다들 망한다는데 너 사업하면 잘 되겠니? 예. 그 다음에 점쟁이들이 또 이런 레파토리 많이 쓰죠. 자, 뭐 하거나 뭐 하면 안 좋아. 어디 가면 안 좋아. 예. 동쪽으로 가면 안 좋아. 물가에 가면 안 좋아. 성이 김씨인 사람을 만나면 안 좋아. 뭐, 예.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죠. 자, 부정적으로 표현하라. 8번째, 무조건 명령조로 말하라. 절대로 부탁하거나 권유하지 말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사들은 이렇게 교사일 때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학생들은 공부나 해. 자,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은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 자,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내가 전문가지. 당신이 전문가예요. 예. 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소는 안전하니까 그냥 먹어. 내가 말했잖아. 천안함 침몰은 절대로 북한 소행이라고. 그냥 그렇게 들어. 자, 이렇게 무조건 명령조로 말하라. 예. 악마께서 장담했습니다. 온 세상이 폭력 대화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은 바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지상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 악의 세력들은 지금부터 당장 폭력 대화를 실천하라. 자, 이제 그 실천 강령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예. 자, 첫 번째, 가정에서 폭력 대화를 즉각 실천하라. 예. 곧 결손 가정이나 찌짐 쪼가리 또는 콩가루 집안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학교에서 폭력 대화를 즉각 실천하라. 곧 비행 청소년과 학습장애 학생과 폭력 교사들이 속출할 것이다. 세 번째, 회사나 집단에서 폭력 대화를 즉각 실천하라. 곧 회사가 망하거나 대규모 인원이 정리해고되거나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어느 조직이든 1년 안에 절단날 것이다. 네 번째, 국가에서 폭력 대화를 즉각 실천하라. 이 부분에 관한 한 2012년 현재 새누리당과 조중동과 대통령께서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 유일 악마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한국은 탁월하다. 전 세계가 이런 한국인의 모범을 본받아야 한다. 조만간의 4대강은 다 시멘트 싸발린 청계천으로 되살아나고 경제는 IMF 수준으로 털썩 좋아지고 떡거미 사회정의를 확실하게 실천하고
친일파들은 공적을 확실히 자랑하게 되고 국민의 10%는 세금 안 내고 확실히 잘 살게 되고 나머지 90%는 찍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잘 살게 될 것이다. 참고로 다음은 폭력대화 점검표이다. 위에 써놓은 폭력대화 8항목 중에서 지금 나의 대화는 몇 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라. 자, 4개 미만. 자, 앞에서 얘기한 폭력대화법에서 8개 얘기했네. 그죠? 8개 중에서 4개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수준입니다. 아직 많이 분발해야 됩니다. 8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해당한다. 그럼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 측정법에 따른 의식 수준으로 1000점 만점에서 한 100점 이상, 150점 이하의 수준에 해당하며 일명 투더리 스머프라고 합니다. 6개 이상이다. 의식 수준이 100 미만으로 상당한 내공이 있는 겁니다. 대기업, 이런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대기업 하나쯤 한 달 안에 거들낼 수 있는 내공을 지닌 상태입니다. 7개 정도 해당한다. 폭력 대화에 관한 한 깨달음을 얻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 유일마와 완전히 합일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1년 안에 한 나라를 산산히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극강의 내공을 갖고 있습니다. 자, 8개 다 해당한다. 절대 악마의 상태로서 어디에 있든 전 세계를 단번에 바로 절단낼 수 있는 수준이다. 유일마와 완전히 합일한 상태이다. 자, 절대 악마가 경고를 했습니다. 반드시 절대로 화건과 EFT를 하지 말지어다. 화건과 EFT는 폭력 대화의 힘과 폭력 대화에 대한 열망을 일거에 꺾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상을 도탄에 빠뜨리고 싶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화건과 EFT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제가 폭력 대화라는 우화입니다. 폭력 대화라는 우화인데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세상에 폭력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는 폭력 대화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너무나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대화 때문에 이 세상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나의 국가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우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대화법은 뭐냐? 좋은 대화법은 뭐 참고로 좋은 대화에 관해서 대화법을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말 잘하는 게 결국은 대화 잘하는 게 행복한 인생과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법이거든요. 전 대화법에 대한 공부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추천해드리는 책이 한 3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마셜 로젠버그가 쓴 그 책이 있죠. 여기 윤화방송에서 이윤정 선생님께서 강의하고 계시니까 뭐 그 참고해서 보시면 들으시고 그 책도 보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인데 그 책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How to make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화법에 관한 책인데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지금까지 한 4천만 부, 5천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1930년대에 나온 책인데 원래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인간관계를 잘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게 영업을 잘할 수 있는 대화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비즈니스 대화법에서 이것 이상에 가는 대화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잠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두 번째, 경청하라. 먼저 경청하랍니다. 먼저 말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두 번째, 경청하라. 세 번째, 칭찬하고 인정하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하고 인정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지적할 게 있으면은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 준 다음에 지적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뭘 무슨
프리젠테이션 한다고 PPT를 만들어서 PPT를 만들어서 가져왔다. 그러면은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건 뭐가 예쁘고 요건 요거 좋네. 그렇게 칭찬과 인정해 준 다음에 지적할 걸 마지막에 얘기한 거죠. 근데 요 부분은 약간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바꾸면 더 예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요게 바로 지적하는 요령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는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뭐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긍정적 표현하라. 두 번째, 경청하라. 세 번째, 칭찬과 인정을 많이 해주라. 네 번째, 먼저 인정하고 칭찬해 준 다음에 지적하라. 다섯 번째,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예. 뭐 대충 이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조언은 하되 들을 때까지 기다려주라. 예. 우리는 조언하고 나서 계속 그 사람이 바로 바뀌길 바라는데 그러지 말고 스스로 깨닫고 느낄 때까지 조언을 하고 기다려라 이거죠. 조언해 준 다음에 그게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 여섯 가지가 이제 이 여섯 가지가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대화법이고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이제 제 대화를 많이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은 좋아진 게 강의할 때 강의 평가가 엄청 좋아졌죠. 예, 좋아졌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사람들의 인기가 또 아주 높아졌죠. 제가 전에는 되게 좀 대화가 상당히 시니컬했거든요. 시니컬하다는 거는 냉소적이다는 거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다 보면 이제 다툼도 잘 생기고 적도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협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뭐 협상의 법칙, 제목이 협상의 법칙인가 이제 그걸로 기억하는데 보통 그 세 가지 정도 읽으시면은 뭐 대화법에 상당히 숙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비폭력 대화, 마셜 로젠버거. 두 번째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세 번째는 협상의 법칙. 예, 협상의 법칙인가, 협상의 기술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뭐 이 세 가지 책을 한번 보시고 거기 나온데 잘 실천하시면은 아주 대화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고난도의 기술이 바로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대화는 하지만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쭉 상담하고 관찰해 본 결과. 그래서 오늘은 대화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